저는 김은자라고 합니다. 올해 78살이에요. 지금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길고 지루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들어줘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벌써 이곳에 온 지 3년이 됐거든요. 처음에 여기 오게 된 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였어요. 혼자 지내기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죠. 남편 박종원과는 51년을 함께 살았어요. 23살에 중매로 만나서 24살에 결혼했으니까요. 처음엔 사랑 같은 건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시집갔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정이 들더라고요. 아이 둘 낳고 기르면서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이 아팠을 때가 생각나네요. 5년 전부터 당뇨가 심해지더니 신장까지 안 좋아졌어요.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엔 거부했어요. 이런 몸으로 살아서 뭐 하나. 차라리 편하게 보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좀 더 함께 살아요.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매일 병원에 따라다니면서 투석받는 남편을 돌봤어요. 3년을 그렇게 버텼는데 결국 심장이 견디지 못했어요. 장례식 날이 생각나요. 미영이와 민수가 와서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묻더라고요. 그때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51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어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해보지 않고서는 모를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밥상 차릴 때도 자꾸 두 사람 것 차리게 되고, 저녁에 TV 보다가도 여보, 이거 봐 하고 말을 걸게 되고,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혼자 누워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잠이 안 와요. 남편과의 추억들,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아이들은 얼마나 자주 올지, 그런 생각들로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 미영이가 왔어요. 엄마,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서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미영이는 결혼해서 30분 거리에 살아요. 남편 직장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 갔거든요. 처음엔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안부를 묻고 장 받아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고마웠어요. 하지만 미영이도 바빠요. 남편은 회사 일로 늘 바쁘고 고등학생인 아들 준호는 학원의 과외에 정신없고 미영이 자신도 파트타임이지만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둘째 민수는 더 멀어요.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데 주말에나 겨우 와요.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민수는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38인데 아직 만날 사람이 없어요 하면서 혼자 살아요. 엄마 걱정할 시간에 자기 앞일부터 챙기느라 바빠요. 그렇게 몇 달 지내다 보니까 정말 외로워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남편 있을 때는 부부가 함께 나다니니까 이웃들과도 인사하고 지냈는데 혼자가 되니까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어색했어요. 마트 가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무거운 건 들 수 없어서 조금씩 사야 하는데 그러면 자주 나가야 하잖아요. 다리도 점점 아파오고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나가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혼자 있는데 뭔가 이상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119에 전화할까도 생각했지만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다행히 아침에는 괜찮아졌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아, 정말 혼자 사는 게 위험할 수도 있구나. 며칠 후에 미영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그럴 때는 꼭 연락하세요. 아니면 119라도 불러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실버타운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런 위험도 없고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생활도 훨씬 편할 거예요. 처음엔 펄쩍 뛰었어요. 내가 벌써 그런 데 들어갈 나이가 됐나? 나는 아직 건강하다.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죽으러 가는 곳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 실버타운은 예전과 달라요. 정말 좋은 시설들이 많대요. 호텔 같다고 하던데요. 한 번만 보러 가봐요. 민수도 미영이 편을 들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저희도 더 안심이 되고요. 그 말을 듣는데 좀 서운했어요. 안심이 된다는 게 결국 나를 어디 안전한 곳에 맡겨놓고 신경 덜 쓰고 싶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물론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만요. 몇 주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혼자 지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밤에 무서울 때도 있고, 갑자기 아플 때 혼자 있는 것도 불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결국 한 번만 보러 가보자 했어요. 실버타운을 처음 보러 간 날이 작년 3월이었어요. 날씨가 참 좋았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때였어서 길가가 예뻤어요. 미영이가 운전해서 데려갔는데 가면서도 계속 엄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했어요. 실버타운에 도착했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건물이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주차장도 넓고 주변에 공원도 있고 마치 고급 아파트 단지 같았어요. 로비에 들어서니까 더 놀랐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했고 천장도 높고 중앙에는 계절꽃으로 장식된 큰 화분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피아노도 있고 소파들도 고급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정말 호텔 로비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은자 어머님. 오늘 견학 오신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깔끔하고 예뻤어요. 평생 김은자 씨 또는 아줌마로 불리던 제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좋긴 했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저는 이곳에서 상담을 담당하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시설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박지연 씨는 정말 친절했어요. 나이는 30 정도 됐을까요? 딸 미영이보다도 어려 보이는데 말투는 정중하고 예의 바랐어요. 먼저 식당부터 보시겠어요? 1층 식당으로 안내받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2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테이블과 의자는 모두 고급스러웠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외부 정원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라 지금은 어르신들이 식사 중이세요.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식사하고 계셨어요. 다들 깔끔하게 차려입고 계셨고 음식도 정갈해 보였어요. 뷔페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식, 중식, 양식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매일 영양사가 메뉴를 짜고 조리사가 직접 만듭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특별식도 준비되고요. 입주민분들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개별 식단 관리도 해드려요. 미영이가 감탄했어요. 우와, 엄마. 이거 완전 호텔 뷔페 같네요. 집에서 혼자 계실 때는 이렇게 골고루 드시기 힘들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제대로 차려 먹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한 사람 분량 장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라면이나 김치, 반찬 몇 가지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음은 운동시설을 보시겠어요? 지하 1층에 있는 헬스장은 정말 놀라웠어요. 일반 헬스장보다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각종 운동기구들이 있었는데 모두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들이었어요. 물리치료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짜드리고 직접 지도해드립니다.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도 있어요. 옆에는 수영장도 있었어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물도 따뜻해 보였어요. 수중 운동 프로그램도 있어서 관절에 무리 없이 운동하실 수 있어요. 또 다른 방에는 요가 매트들이 깔려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요가 수업이 있고 명상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옆에는 탁구대도 몇 개 있고 당구대도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운동이에요. 대회도 정기적으로 열어드려요. 평생 운동이라고는 집안일이 전부였던 제게는 신세계였어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니. 이제 문화시설을 보시겠어요? 2층에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아늑하고 조용했어요. 큰 활자로 인쇄된 소설책들, 건강 관련 서적들, 각종 잡지들이 가득했어요. 한쪽에는 컴퓨터도 10대 정도 있었어요. 컴퓨터 교육도 해드려요. 요즘 어르신들도 인터넷 검색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자녀분들과 화상통화도 하시거든요. 그 옆 방은 오락실이었어요. 화투, 바둑, 장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들이 마련되어 있었고, 큰 TV도 있어서 함께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영화 상영회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옛날 영화들을 주로 틀어드려요. 그리고 또 다른 방은 다목적실이었어요. 여기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수요일에는 노래교실, 목요일에는 서예교실, 금요일에는 미술교실이 있어요. 가끔 외부 강사를 모셔서 특별 강의도 해요. 한쪽 벽에는 입주민들이 그린 그림들과 글씨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수준이 높았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이에요. 정말 재능이 많으시죠? 1년에 한 번은 작품 전시회도 열어드려요. 마지막으로 방을 보러 갔어요. 5층에 있는 302호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박지연 씨가 설명해 줬어요. 저희는 총 10층 건물이고 200세대가 입주할 수 있어요. 방은 모두 원룸형이고 평수는 조금씩 달라요. 오늘 보실 방은 15평 정도 되는 남향방이에요. 302호는 정말 좋았어요. 작은 거실과 침실이 구분되어 있고 간단한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넓었어요. 무엇보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 좋았어요. 이 방은 남향이라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들어와요.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방향이죠. 창밖으로는 공원이 보였어요. 산책로가 있고 벤치들도 여기저기 있고 나무들도 많았어요. 그네를 타는 아이들,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살아있는 풍경이었어요. 방 안 시설도 좋았어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침대,
옷장 등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있었어요. 혹시 응급 상황이 있으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침대 옆에 빨간 버튼이 있었어요. 24시간 관리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바로 달려가요. 화장실도 노인을 배려해서 만들어져 있었어요. 손잡이도 있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되어 있고. 어떠세요, 어머니? 마음에 드시나요? 박지연 씨가 물었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좋은 곳이었어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했어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걱정할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웠다고 할까요? 마치 고급 호텔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머무르기에는 좋지만 내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부족한. 엄마, 어떠세요? 여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아니, 기대감보다는 간절함이 더 컸어요. 혼자 지내는 어머니를 걱정하면서도 매번 안부를 묻고 살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역력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비가 5천만 원이고 매달 관리비가 180만 원이에요. 식비, 관리비, 각종 프로그램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에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집을 팔면 입주비는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연금과 남편이 남긴 적금으로 매달 관리비도 감당할 수 있었고요. 글쎄,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제 대답에 미영이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엄마,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대기자가 많다고 하던데. 그리고 나중에 더 나이 드시면 입주하기도 힘들어져요. 미영아, 엄마 마음 좀 이해해줘.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니?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장점은 분명했어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프면 바로 도움받을 수 있고 매일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도 있었어요. 내가 정말 그런 곳에서 살 준비가 됐나? 아직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만약 크게 다쳤다면, 며칠 동안 아무도 못 찾았다면,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결국 미영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영아, 그 실버타운.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미영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빨리 신청해요. 늦으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했어요. 집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50년 넘게 모은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미영이와 민수가 와서 도와줬지만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 유품들을 정리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옷가지들, 시계, 안경, 책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는데 다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몇 가지만 간직하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버렸어요. 입주하는 날이 4월 15일이었어요. 벚꽃이 한창일 때였죠. 미영이와 민수가 짐을 옮겨주면서 엄마,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했어요. 첫날 밤은 정말 어색했어요. 깨끗하고 좋긴 한데 내 집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요. 남편 사진을 침대 맞은편에 놓고
우리가 함께 쓰던 이불을 덮고 잤는데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됐어요. 무엇보다 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당에 가서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고 산책도 하고 오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 먹고 나서는 다른 입주민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첫 주는 정말 천국 같았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맛있는 밥이 나오고 청소도 일주일에 2번 해주고 빨래도 맡기면 해줘요. 나는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옆방에 사는 박순덕 언니도 만났어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먼저 인사를 걸어주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옆방에 사는 박순덕이에요. 새로 오셨죠? 순덕 언니는 저보다 1살 위였어요. 여기 온 지는 5년 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죠. 그런데 1달만 지나면 여기가 천국이라는 걸 알 거예요. 순덕 언니는 이곳 사정을 다 알려줬어요. 어떤 직원이 친절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식당에서는 어떤 자리에 앉는 게 좋고 정말 세세한 것까지 알려줬어요. 우리 방은 2층에서 제일 좋아요. 남향의 공원도 보이고 전에 여기 살던 할머니는 자식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따라갔어요. 다른 입주민들도 만났어요.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분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김영자 할머니, 이순희 할머니, 조정남 할아버지. 모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야기할 것도 많았어요. 서로 어디서 살았는지, 자식들은 뭐 하는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매주 수요일 노래교실도 참여했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 와서 옛날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목포의 눈물, 애수, 사랑해 같은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노래들이었어요. 다 같이 불러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목요일 서예교실도 좋았어요. 붓글씨 쓰는 것도 오랜만이었는데 선생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니까 금세 늘더라고요. 제 작품이 복도에 전시되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만족했어요. 아, 미영이 말이 맞았네. 여기 오기 잘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1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사람들과의 대화였어요. 처음엔 새로웠는데 자꾸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자식 자랑, 병원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게 다예요.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들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아주 유명해.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니까. 처음에는 아, 그래요? 좋겠네요 했는데 10번, 20번 들으니까 지겹더라고요. 이순희 할머니는 병원 이야기만 해요. 어제 정형외과 갔는데 무릎에 물 찼다네. 약 먹고 물리치료 받으라는데 매일 어디가 아프고 무슨 약을 먹고 어느 병원이 좋더라 하는 이야기뿐이에요. 조정남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만 해요. 6.25 때 어떻게 피난 갔고 젊었을 때 사업 어떻게 했고 그것도 처음에는 흥미로웠는데 계속 반복하니까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는 없었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아이고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모르겠어. 우리 같은 늙은이가 알바 아니야. 이런 반응이에요.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자고 해도 나이가 이만큼인데 뭘 새로 배워.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뭔가 겉돌기만 하는 느낌이었어요. 함께 있어도 외로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안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미영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거든요. 엄마, 어떠세요? 적응 잘하고 계세요?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필요한 것도 사다 주고. 민수도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왔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에요. 하면서.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뜸해지더라고요. 미영이는 일주일에 한 번이 10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고요.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했어요. 미영이는 직장도 다니고 고3인 아들 준호 때문에 정신없을 거고 민수도 회사 일이 힘들겠고. 하지만 점점 느꼈어요. 아, 얘네들이 안심하고 있구나. 엄마를 안전한 곳에 맡겨놓으니까 이제 신경 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이틀에 한 번씩 엄마 잘 지내세요? 하고 안부 전화가 왔는데 점점 일주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통화 내용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재미있었어요? 이런 관심 있는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는 엄마, 아픈 데 없으세요? 잘 드세요? 그럼 바빠서 이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미영이한테 요즘 너무 안 오는 거 아니야? 엄마가 보고 싶어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실버타운에 계시니까 안전하잖아요. 뭐 문제 있으면 직원들이 알아서 해주시고 저희도 바쁘고 그리고 너무 자주 가면 엄마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방해될 수도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생활한다고요? 여기서 뭘 독립적으로 해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얘네들이 나를 여기 보낸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편하려고였구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혼자 집에 있으면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지?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밥은 제대로 챙겨 드실까? 외로워하시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계속해야 해요. 그래서 전화도 자주 해야 하고, 안부도 자주 봐야 하고, 장도 받아줘야 하고, 병원도 모셔다 줘야 하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데 실버타운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엄마는 안전한 곳에 계셔.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줘. 밥도 잘 나오고, 아프면 바로 병원도 데려다 줘. 친구들도 있어서 외롭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실버타운의 진짜 기능이구나 싶었어요. 노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한 시설인 거죠. 양심의 가책 없이 부모를 떠맡길 수 있는 곳. 더 충격적인 건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친절하고 좋았거든요. 모든 직원이 어머님 하면서 존댓말로 해주고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발견한 건 젊은 간병사 김미영 씨였어요. 25살 정도 됐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다정하고 친절했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복도에서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에휴, 또 3층 박할머니야. 맨날 같은 소리 하고 앉아서. 치매인가 봐. 아까도 똑같은 질문 5번이나 했다니까. 그러게. 이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거야? 귀찮아 죽겠어.
그리고 4층 김할아버지는 또 왜 그렇게 까다로워? 밥 투정해, 이불 투정해. 정말 스트레스 받아. 우리가 안 보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아이고, 이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는 거야? 매일 치워도 또 어지러뜨리고 하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관리소장 얘기였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마 못 본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냥 적당히 해. 어차피 늙은이들이야. 자세히 따지지도 않아. 대충 해도 모르고 그냥 사고만 안 나면 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 대상으로 보는 거구나. 물론 모든 직원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친절하고 좋은 분들도 있어요. 특히 박 간호사님은 정말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대해주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글쎄요. 그리고 관리비 문제도 있어요. 입주할 때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이것저것 추가 비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설 보수비로 월 10만 원 추가입니다. 새로운 운동기구 도입으로 월 5만 원 추가입니다. 특별 프로그램 운영비로 월 8만 원 추가입니다. 뭔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계속 돈을 더 내라고 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주 첫 해에만 50만 원이 더 나갔어요. 그리고 그 돈이 정확히 뭐에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회계 보고는 입주민 대표에게만 해드린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아요. 어느 날 순덕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온 지 5년 됐는데 매년 이런 식이야. 처음에는 따져봤는데 바뀌는 게 없어서 그냥 포기했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충격적인 건 버려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입주할 때는 다들 자식들이 왔었거든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 층에 사는 이말순 할머니는 여기 온 지 7년이 됐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자식들이 한 번도 안 왔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둘 다 안 와요. 딸은 시집 가서 바쁘다고 하고 아들은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하고 할머니는 명절에도 혼자 보내요. 추석, 설날에도 아무도 안 와요. 전화도 몇 달에 한 번씩. 할머니는 매일 로비에 앉아서 혹시 누가 올까봐 기다려요. 얼마나 안쓰럽던지. 은자야, 우리 딸이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 그렇게 말하면서 하루 종일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안 오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요. 진상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미국에 산다면서 입주시켜놓고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전화도 3개월에 한 번씩.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데 병원에 갈 때도 혼자 가세요. 직원이 데려다 주긴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얘들이 바쁜 건 이해해. 하지만 이렇게 아예 안 오는 건 너무하지 않나?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5층에 사는 김순옥 할머니는 더 심해요. 여기 온 지 3년 됐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할머니를 여기 맡기고 떠난 거죠. 처음 1년은 한 달에 한 번씩 국제 전화가 왔대요. 그런데
지금은 6개월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아픈 데 없으세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것도 5분 정도 짧게 하고 끊어요. 할머니는 그 전화를 기다리느라 항상 전화기 앞에 앉아 계세요. 은자야, 우리 아들이 언제 올까? 보고 싶어 죽겠어. 이런 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여기는 가족들이 노인을 버리는 곳이구나.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좋은 시설에 맡겨놓고 안심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미영이와 민수도 지금은 가끔이라도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뜸해질 거예요. 특히 미영이는 고3인 준호가 대학 가면 더 바빠질 거고, 민수도 결혼하면 자기 가정에 신경 쓰느라 바빠질 거예요. 그럼 나도 결국 이말순 할머니나 진상수 할아버지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면서 이곳 생활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여기서의 생활 패턴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의 반복이었거든요. 아침 7시에 기상 방송이 나와요. 어르신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8시에 아침 식사.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나온 음식을 먹어요. 물론 맛있고 영양가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9시에 산책 시간.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산책하세요. 물론 당제는 아니지만 안 나가면 왜 안 나가세요? 운동해야 건강해져요 하면서 은근히 압박해요. 10시에 프로그램 참여. 월요일은 체조, 화요일은 게임, 수요일은 노래교실, 목요일은 서예, 금요일은 영화 감상. 이것도 참여 안 하면 어머님 혼자 방에만 계시면 우울해져요 하면서 12시 점심 식사, 1시부터 3시까지 자유시간 이름만 자유시간이지 할 것도 별로 없어요. 3시에 간식 시간, 4시에 또 프로그램, 6시에 저녁 식사, 8시에 자유시간, 10시 소등. 매일매일 똑같아요. 마치 군대나 학교처럼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움직여야 해요. 가끔 오늘은 그냥 방에서 쉬고 싶다 하면 어머님, 나가서 활동하셔야 건강에 좋아요. 방에만 계시면 치매 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치매 온다는 말에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나와요. 하지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아니에요. 어떤 날은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하면서 선택권이 없어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도 오늘 메뉴에 없어요 하면 끝이에요. 특별식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별도 비용이 들어요. 그것도 미리 신청해야 하고 매번 할 수는 없고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뭐 먹을까 하고 내가 결정했잖아요. 장을 보러 갈지, 친구를 만날지, 드라마를 볼지, 청소를 할지. 모든 걸 내가 정했어요. 물론 혼자 사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하는 삶이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언제 일어나고 뭐 먹고 뭐 하고 언제 잘지까지. 그리고 점점 바깥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도 들었어요. 뉴스는 TV로 보지만 실제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없어요. 예전에는 동네 마트에 가서 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느꼈고 버스를 타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봤고
병원에 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거든요. 불편하긴 했지만 그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너무 안전하고 편리해서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실버타운 안에서만 돌아가는 작은 세상에 갇힌 기분이에요. 마치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구경하는 기분. 그리고 아이들과도 점점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전화해도 엄마 잘 지내세요? 아픈데 없으세요? 식사 잘 하세요? 이 정도예요. 내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봐도 아, 그래요. 좋네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계시고 이런 반응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꿈을 꾸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건강하고 안전하게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미영이한테 엄마는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친구들은 어떠세요? 재미있어요. 물어봤더니 엄마 거기 좋은 데잖아요.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뭐 불만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가끔 외롭다고 집이 그립다고 했더니 엄마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적응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거기가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좋잖아요.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들은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냥 내가 안전한 곳에서 문제없이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던 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먼저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같은 층에 사는 김말자 할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김말자 할머니는 여기 온 지 4년 됐어요. 처음에는 밝고 활발한 분이었어요.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좋아하시고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요. 딸 하나 있는데 시집가서 부천에 살아요. 처음 2년 정도는 한 달에 2번 정도 왔어요. 손자도 데리고 와서 할머니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3년째부터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리고 작년부터는 거의 안 와요.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엄마,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너무 바빠요. 죄송해요. 이런 말만 하고 금세 전화를 끊어요.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지더니 밥도 잘 안 드시고 방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할머니 같이 산책해요 하면 아이고 귀찮아.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셨어요. 프로그램에도 참여 안 하시고 사람들과도 안 어울리려고 하셨어요.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시기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딸을 잘못 키웠나? 왜 안 오지? 나를 버린 건가? 보다 못해서 직원들이 딸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우울해하세요.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딸이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왜 이러세요? 여기서 좋은 데서 지내시잖아요. 저도 바쁘고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의존하지 말라고요? 자식이 부모한테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응급차 소리가 들렸어요. 김말자 할머니가 방에서 쓰러진 거였어요. 아침에 직원이 방문했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대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는데 뇌졸중이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함께 갈 가족이 없어서 직원 한 명이 따라갔지만 그분도 업무니까 몇 시간 있다가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병원에서 혼자 있었죠. 연락을 받고 딸이 왔어요. 그런데 이틀 있다가 다시 갔어요. 엄마, 회사에서 휴가 더 못 써요. 병원비는 계속 될 테니까 잘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퇴원할 때도 안 왔어요. 할머니를 다시 실버타운으로 데려오지도 않고 그냥 요양병원으로 보냈어요. 엄마 상태로는 실버타운보다 요양병원이 나을 것 같아요. 간병도 해주고 재활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김말자 할머니는 요양병원으로 가셨어요. 우리는 면회도 못 가봤어요. 요양병원이 너무 멀어서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결국 이런 거구나. 실버타운도 잠깐이고 진짜 아프면 요양병원으로 가는 거구나. 가족들은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구나. 김말자 할머니 방은 금세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어요. 마치 할머니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아무도 할머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씁쓸했어요. 그때부터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김말자 할머니처럼 될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미영이와 민수도 결국은 할머니 딸처럼 행동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면서 이곳 생활이 더욱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 층에 사는 조영숙 할머니 얘기인데요. 할머니는 여기 온 지 8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밝고 활발한 분이었어요. 아들, 딸이 번갈아 가면서 자주 왔고 손자, 손녀들도 가끔 놀러 왔어요. 우리 할머니 여기 계셔요 하면서 자랑스러워 했어요. 할머니도 정말 행복해 했어요. 은자야,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자식들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갑자기 가족들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게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지금은 2달째 아무도 안 왔어요. 처음에는 바쁘겠지 뭐. 곧 올 거야. 하면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할머니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어도 아,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어버려요.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니 식사도 거르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복도를 서성거리면서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애들한테 잘해줬는데. 왜 안 오지? 나를 버린 건가? 보다 못한 제가 할머니, 애들이 바쁜가 봐요. 곧 올 거예요. 하고 위로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자야, 아니야.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알겠어. 애들이 나를 여기 맡기고 잊어버린 거야. 그러더니 지난주 화요일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복도에서 걷다가 그냥 주저앉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응급실로 갔는데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극심한 우울감과 절망감, 그리고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병이 몸에 영향을 준 거죠. 연락을 받고 아들이 왔어요. 그런데 하루 있다가 또 갔어요. 할머니, 여기서 잘 지내세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저희도 바빠서. 자주 못 와도 이해해 주세요. 할머니가 왜 안 와?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했잖아. 하니까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엄마, 너무 의존적이시면 안 돼요.
독립적으로 생활하세요. 여기 다른 할머니들도 다 그렇게 지내시잖아요. 독립적으로 생활하라고요? 여기서 뭘 독립적으로 해요? 그리고 자식에게 보고 싶다고 하는 게 의존적인 건가요? 할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은자야, 난 여기서 죽을 거야. 가족들은 이제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 나는 이제 아무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그날 밤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3년 동안 지켜본 결과, 여기는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이 모여서 외롭게 죽어가는 곳이었어요. 물론 시설은 좋아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해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진짜 중요한 건 없어요. 사랑, 관심, 가족의 온기, 선택의 자유.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아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오히려 더 멀어질 뿐이에요. 엄마는 좋은 곳에 계시니까 괜찮다.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안전하다. 친구들도 많으시니까 외롭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나를 점점 잊어버릴 거예요. 나는 아직 건강해요. 다리도 아프지 않고 치매도 없고 혼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관리받으며 살아야 하죠?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스케줄에 맞춰 살아야 하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 있는 한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것을. 나는 아직 포기하기 싫어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지 내가 정하고 싶어요.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를 해 먹고, 친구가 보고 싶으면 만나러 가고, 영화가 보고 싶으면 영화관에 가고 싶어요. 비가 와서 나가기 싫으면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되고, 밤새 드라마를 봐도 되고, 아침을 안 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요. 물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잖아요. 안전하지만 의미 없는 하루하루보다는 위험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싶어요. 며칠 전에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가기로요. 먼저 순덕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언니, 나 여기서 나갈 생각이야. 은자야, 미쳤니? 여기 얼마나 좋은데. 밖에서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든데. 나이도 이만큼인데 어떻게 혼자 살아?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가 정말 좋아. 그럼 밥도 알아서 나오고 청소도 해주고 아프면 바로 병원도 데려다 주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 그럼 언니는 행복해. 순덕 언니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행복.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무난하게 지내는 거지 뭐. 그거야. 그냥 무난하게 지내는 거.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은자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나이에 혼자 살기가 쉽냐? 집 구하기도 힘들고, 보증금도 많이 들고. 맞는 말이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날 미영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뭐예요? 나 여기서 나가려고 해. 네. 갑자기 왜요? 거기서 잘 지내시다가. 미영아, 엄마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편하긴 하지. 하지만 이건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엄마, 위험해요. 혼자 살면서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 병원 가지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도 없고, 나이도 많고, 어떻게 혼자 살아요? 미영이는 계속 반대했어요. 그리고 민수한테도 연락했나 봐요. 그날 저녁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누나한테 들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민수야, 엄마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좋게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겉으로는 그래 보이겠지. 하지만 엄마는 여기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안전하게 지내시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요. 안전하게. 또 안전 얘기네요. 민수야, 엄마한테 안전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아? 엄마는 아직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엄마, 너무 위험해요.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걱정되고. 걱정이요. 정말 걱정이면 왜 3개월에 한 번밖에 안 와요?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들이 편하지. 뭔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 편하지 않아?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엄마를 진짜 걱정한다면 왜 이렇게 안 와? 전화도 왜 이렇게 뜸해? 민수가 할 말이 없나 봐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저희도 바빴어. 바쁘면 엄마는 외로워도 상관없어. 엄마도 사람이야. 자식들이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엄마, 저희가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 실버타운에 계시니까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결국 솔직한 얘기가 나왔네요. 안심이 된다고. 그래, 그거야. 너희들이 안심하려고 나를 여기 가둬놓은 거지. 엄마, 가둬놓다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민수야, 엄마 결심했어. 나가서 살 거야. 엄마, 정말 위험해요. 만약 큰일 나면, 그럼 그때 생각하지 뭐. 나는 위험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아이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 걱정이 진짜 저를 위한 건지, 자기들 편의를 위한 건지 의심스러워요. 저를 안전한 곳에 맡겨놓고 안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제가 혼자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위험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어제부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여기서 모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챙기려고 해요. 남편 사진, 우리가 함께 쓰던 이불, 결혼반지, 몇 권의 책, 그리고 옷까지 몇 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건 추억이니까. 그건 어디 가든지 제 마음 속에 있으니까요.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살던 집은 이미 정리했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해요. 일단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보증금이 적게 드는 곳으로요. 연금과 적금이 있으니까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나이도 많고 혼자 살기도 힘들고. 하지만 적어도 제가 선택한 삶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지 정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해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요. 혹시 갑자기 아프면 그럼 119 부르죠 뭐. 외로우면 동네에서 친구를 만들어 보죠. 힘들면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춘덕 언니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언니, 나 내일 나가. 정말 가는 거야? 응. 어디로 갈 건데? 일단 임대 아파트 하나 구했어. 작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은자야.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살아봐야 알겠지. 하지만 적어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 춘덕 언니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사실 나도 가끔은 나가고 싶어. 그럼 언니도 나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나갈 용기도 없어. 너무 오래 여기 있었나 봐.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확신이 섰어요. 지금 안 나가면 나중에는 나갈 용기도 없을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퇴소 신청서를 냈어요. 직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왜 갑자기 나가시려고 해요?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다시 혼자 살고 싶어서요. 하지만 어머님 나이에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을까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는데. 편한 게 다가 아니에요. 직원도 더 이상 말리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런 경우가 가끔 있나 봐요. 입주비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돈으로 새 집 보증금하고 생활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이곳을 떠날 예정이에요. 미영이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그래도 이사는 도와준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혼자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미영아, 엄마가 후회할지 안 할지는 엄마가 정할 일이야. 그리고 미영아, 이제부터는 엄마한테 더 자주 와. 실버타운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엄마가 혼자 산다고 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해. 미영이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 해요. 자식 된 돌이니까. 민수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하니까 자주 안부 확인하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제가 실버타운에 들어올 일도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지금 창밖을 보니까 벚꽃이 지고 있어요.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꽃잎이 슬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워 보여요. 나무에 매달려 안전하게 있는 것보다 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도 내일부터는 그 꽃잎처럼 자유로워질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거예요. 실버타운에서의 3년. 나쁘지만은 않은 경험이었어요. 이곳의 문제점들을 알게 됐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깨달았어요. 안전과 편의가 다가 아니라는 것,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족의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됐어요. 미영이와 민수가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짜예요. 하지만 그 걱정이 때로는 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 아닐까요? 비록 위험하고 힘들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내일 아침 7시에 이사업체가 와요. 짐이 많지 않아서 반나절이면 끝날 것 같아요. 새로 구한 집은 작은 원룸이에요. 여기보다 훨씬 작고 낡았지만 제가 선택한 곳이에요. 남향이고 햇볕이 잘 들어온다고 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차차 익숙해지겠죠. 근처에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작은 공원도 있어요. 혼자 살면서 외로울 때도 있을 테고 아플 때도 있을 테고 힘들 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제 삶의 일부니까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이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실버타운에 있을 때처럼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아니라 진짜 소통을 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뭐가 힘들고 뭐가 좋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아이들도 자기들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일, 고민거리들. 저도 아이들의 진짜 삶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가끔은 함께 밥도 해 먹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함께 하고 싶어요. 물론 아이들이 바쁘다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와도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울 테니까요. 아,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요리예요. 3년 동안 요리를 안 해보니까 너무 그리워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다시 해보고 싶어요. 비록 혼자 먹는 거지만 정성스럽게 해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 아이들 올 때는 맛있는 음식 해줄 거예요. 실버타운 음식도 나쁘지 않았지만 역시 집에서 정성스럽게 해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죠. 그리고 청소도 제가 할 거예요. 누가 해주는 청소가 아니라 제가 원할 때 제 방식대로 하는 청소요. 빨래도 마찬가지예요. 손빨래도 해보고 세탁기도 직접 돌리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그리워요. 가끔은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시장도 구경하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평범한 일들을 하고 싶어요. 실버타운에서는 모든 게 너무 편리해서 오히려 할 일이 없었거든요. 할 일이 없다는 건 살아있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비록 힘들고 불편해도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싶어요. 실버타운에도 도서관이 있었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읽는 책의 맛은 다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는 책도 읽어보고 싶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배워보려고 해요. 실버타운에서 기초는 배웠는데, 이제 유튜브도 보고 온라인 쇼핑도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도 하고 화상통화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더 자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실버타운에서는 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만 만났잖아요. 이제는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친해지고 가끔은 젊은 사람들과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세대가 달라도 사람 사는 이야기는 비슷할 테니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도 있고. 실버타운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어서 새로운 걸 시도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는 뭐든지 도전해보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뭐 못 해보겠어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죠. 꼭 실버타운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일단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창밖 햇살이 따뜻하네요. 내일부터는 이런 햇살을 제 집 창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오늘은 날씨가 좋네 하고 혼잣말할 수 있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이 그리워요. 커피도 제가 타서 마시고 아침 뉴스도 보고 오늘 할 일을 계획하고 그런 평범한 하루 시작이 기대돼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헤맬 거예요. 3년 만에 혼자 사는 거니까요. 장도 뭘 사야 할지 잊어버렸을 테고 요리도 감이 안 올 테고. 하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되겠죠. 예전에도 했었던 일들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힘들면 아이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실버타운에 있을 때보다 아이들과 더 자주 소통하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걱정할 테지만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심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형식적으로 안부만 물었는데 이제는 진짜 관심을 갖고 챙겨줘야 할 테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는 아직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전화에서도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뭔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정말 안 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꼭 실버타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요즘은 제가 요양 서비스도 있고 주야간 보호센터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정해준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요. 실버타운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하다고, 안전하다고 해서 모든 걸 남에게 맡기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아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죽을 때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계를 보니 오후 3시네요. 이 시간이면 평소에는 간식 시간이에요. 식당에 가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과일이나 떡을 먹는 시간이죠. 하지만 오늘은 안 갈 거예요. 마지막 날인데 혼자 있고 싶어요. 창밖을 보니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면서 걸어가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아저씨도 있고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는 학생도 있어요. 내일부터는 저도 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공원을 산책할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코스로 걷는 게 아니라 제가 가고 싶은 때, 가고 싶은 길로 걸을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저녁에는 뭘 먹을까요? 오랜만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요? 여기서는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은 못 먹게 해서 3년 동안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건강에는 안 좋을지 몰라도 가끔은 그런 걸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내일부터는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TV도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공동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보고 싶은 걸 못 볼 때가 많았거든요. 드라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고, 뉴스도 제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고, 이런 작은 자유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잃어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춘덕 언니가 방문을 두드려요. 은자야, 있어. 응, 언니. 들어와. 춘덕 언니가 들어오면서 제 짐을 보더니 한숨을 쉬어요. 정말 가는구나. 응. 무섭지 않아? 조금은 무서워. 하지만 설레기도 해. 설레. 응. 오랜만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춘덕 언니가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봐요. 나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설렜어.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어때?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 특별한 기대도 없고, 특별한 걱정도 없고.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글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그냥 무료해. 춘덕 언니의 표정이 쓸쓸해 보여요. 언니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아? 나가고는 싶지. 하지만 나는 이제 나갈 용기가 없어. 여기 있는 게 편해. 편한 게 다가 아니잖아. 알지. 하지만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새로운 시작이 두려워. 이해가 돼요.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그래서 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언니, 나 잘 되면 연락할게. 그럼 언니도 용기가 날지도 몰라. 그래라. 소식 자주 들려줘. 춘덕 언니가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나요. 은자야, 후회하지 마.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힘들어도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와요. 마지막 저녁 식사를 여기서 하게 되네요. 식당에 가서 다른 분들께 인사라도 드려야겠어요. 아마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은자 씨가 나간다고? 왜? 하면서요. 하지만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 생활에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아니면 만족한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계시거나요. 저처럼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표현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이가 이만큼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해보고 싶어요. 늦었지만 한 번 더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자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여보가 원한다면 해보자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남편은 이제 없으니까 제가 혼자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제 결정에 책임져야 하고요. 무섭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롭기도 해요.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반대하긴 하지만 결국 제 인생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는 마지막 노을이네요. 3년 동안 이 창으로 수없이 많은 노을을 봤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창으로 새로운 풍경을 볼 거예요. 어떤 풍경일지 궁금해요. 그리고 새로운 동네의 소리들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 웃음소리, 자동차 소리, 상인들, 호객 소리. 그런 생생한 삶의 소리들이요. 여기서는 너무 조용해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평화로움이랄까요? 진짜 삶의 소리가 아니라 만들어진 소리들이요. 내일부터는 진짜 세상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불편하고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그게 진짜 삶이니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6시네요.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식당에 가니까 다들 평소처럼 앉아 계세요. 저를 보고 몇 분이 손을 흔들어 주시네요. 은자 씨, 여기 앉아요. 김영자 할머니가 자리를 권해주세요. 평소에 함께 앉던 자리예요. 할머니들, 제가 내일 여기서 나가요. 모두들 깜짝 놀라세요. 왜요? 어디 가세요? 다시 혼자 살아보려고요. 아이고, 나이가 이만큼인데 왜 고생을 자처해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면 되는데. 예상했던 반응들이에요. 하지만 한 분이 다르게 말씀하세요. 은자 씨 마음 이해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이순이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은자 씨는 용감해요. 고마운 말씀이에요. 저녁을 먹으면서 그동안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얘기,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얘기, 서로 걱정해 준 얘기들. 나쁘지 않은 추억들이에요. 비록 깊지는 않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낸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직원분들이 인사해 주셨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새로운 곳에서도 잘 지내세요. 친절한 말씀들이지만 어딘지 형식적으로 들려요. 아마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을 테니까요. 방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짐 정리를 했어요. 내일 아침에 가져갈 것들만 남기고 다 정리했어요. 남편 사진을 마지막으로 가방에 넣으면서 혼잣말했어요. 여보, 내일부터 새로운 집에서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제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응원해 주셨을까요? 걱정하셨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 같아요. 걱정하시면서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을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 밤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여기를 떠날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마치 젊었을 때 새 직장에 입사하기 전날 같은 기분이에요. 잠이 올까요?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일을 위해서 푹 자야겠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컨디션을 좋게 해놔야죠.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쐬어요. 시원하고 좋네요. 내일부터는 이런 바람을 새로운 집에서 쐴 수 있어요. 별들이 많이 보여요. 도시라서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오늘은 유독 많이 보이네요.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내일 이맘때는 새로운 집에 있을 거예요. 어떤 기분일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이제 불을 끄고 자려고 해요. 여기서의 마지막 밤이니까 깊이 잠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실버타운에서의 3년, 이제 정말 끝이에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 아침 7시에 이사 업체가 왔어요. 할머니, 짐이 이게 다예요? 젊은 사장님이 물어보더라고요. 평생 모은 물건들을 몇 개 상자에 담았더니 정말 적어 보였나 봐요. 네, 이게 다예요. 금방 끝나겠네요. 정말 1시간도 안 걸렸어요. 평생의 흔적들이 상자 몇 개에 다 들어가다니 조금 쓸쓸하기도 했어요. 미영이도 와 있었어요. 끝까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실 거죠?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래, 고마워. 차에 짐을 싣고 실버타운을 떠나는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3년 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좋은 추억도 있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새로운 집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엄마들, 장을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모두들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일부가 될 거예요. 새로운 집에 도착했어요. 작고 낡았지만 제가 선택한 곳이에요. 짐을 다 들여놓고 나니까 정말 제 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미영이는 청소도 도와주고 간단한 살림살이도 사다 줬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시고.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미영이가 간 후에 혼자 새로운 집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하지만 실버타운의 그 인공적인 조용함과는 달랐어요. 진짜 평온함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있는 소리들이었어요. 저녁에는 정말 오랜만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TV도 보고 싶은 걸 봤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웃기도 하고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았어요. 밤에는 일찍 잠들었어요.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삶의 첫날을 마무리하는 피곤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새로운 집으로 온 지 벌써 1달이 됐거든요. 어때냐고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며칠 전에는 감기에 걸려서 혼자 병원에 갔어요.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해냈어요. 아이들도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자주 연락해요. 미영이는 일주일에 2번은 전화하고 1달에 1번은 와서 청소도 도와줘요. 민수도 예전보다 자주 와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더 신경 써야겠어요 하면서요. 오히려 실버타운에 있을 때보다 아이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의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가 즐거워요. 요리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간을 잘못 맞춰서 짜거나 싱거웠는데 이제는 제법 맛있게 해요. 이웃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고 있어요. 위층 아주머니는 가끔 반찬도 나눠주시고 옆집 할머니와는 장도 같이 봐요. 그리고 근처 도서관에도 다녀요. 새로운 책들을 읽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컴퓨터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아이들과 메시지도 주고받고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도 찾아봐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 혼자 밥을 먹을 때는 남편이 그리워요. 하지만 그것도 제 삶의 일부예요. 슬플 때는 슬퍼하고 외로울 때는 외로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죠. 실버타운에서는 그런 감정들마저 관리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제 감정을 제가 책임져요.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화나면 화내고.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죠. 하지만 지금은 이 삶이 좋아요. 불완전하지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